채권하는 사람 구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경 인류학자로 얘기하고 있는 박한선 씨가 지은 내가 우울한 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문이야, 이 책입니다.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심리 또는 마음 또는 신경,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박한선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 지금처럼 진화했는지, 또 아픈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서 겪은 임상 경험, 그리고 신경인류학자로서 인간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해답을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물학적으로는 정신현상을 뇌와 뉴런, 유전자, 분자 짧게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선은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범주, 그리고 천수만의 사회적 생태적 영역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진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적응을 통해서 우리의 뇌와 마음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졌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왜 사랑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가족 안에서 웃고 울고 싸우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왜 집단을 이루고 협력하고 속이고 갈등하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할 만한 주제고 본인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장류는 서열에 기반을 둔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개체가 등장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실험실에서도 서열이 높은 침팬지가 등장하면 서열이 낮은 침팬지가 불안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서열이 높은 침팬지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이는 서열이 높은 개체로부터 자기가 폭력적으로 당하거나 또는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봤던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서열이 높은 사람 앞에 있으면은 늘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입사 시험을 할 때 면접관 또는 입학 시험을 볼 때의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수험생이 또는 입사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과 결정은 늘 불안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우리는 흔히 법이나 권위, 규정, 관행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결정 또는 태도, 이런 것에 자신의 결정을 기대고 또는 유보하고 시키는 대로 하곤 합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뭔가 법이나 규정대로 했다, 또는 책임자가 명령한 것이니 내가 따랐을 뿐이어서 내가 책임질 일은 별로 없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을 연구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의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나 매뉴얼을 따르면 된다거나 윗사람의 지시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사유불능이야말로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르는 이유, 즉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군국주의가 했던 아주 반인륜적인 참상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731 부대 같은 경우 살아있는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런 악의 평범성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박한선은 인간의 본능 중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형질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조상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에너지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보존하는 것도 역시 중요했다는 거예요. 먹이를 구하거나 또는 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할 때는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유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만이 아니고 곤충의 세계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미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20%에서 30%의 개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 개미들이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뱅이 개미가 왜 있는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 주는 것이다. 유사시에 이 빈둥거리던 개미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사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수렵과 채집을 하는 원시 부족민들은 그다지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식자를 피하거나 채집을 나설 때는 전력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낮잠을 자거나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했다. 빈둥거리면서 에너지를 비축할 때 주변에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친분을 쌓고 그 집단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냥 게으름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축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빈둥빈둥 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작품을 만들거나 발견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빈둥거리다 느닷없이 천재성이 발휘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둥빈둥 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적 성찰, 사색, 연구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게을러 보이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끝에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박한선은 또 배우자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의 신랑감이 되기 위해서 남자는 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장인의 아주 괴상한 질문에도 훌륭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또 미녀들의 유혹도 이겨내야지만이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남자들이 주변에서 잘해주는 여성이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단지 친절한 미소나 배려로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사랑스러운 감정, 연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여성이 있다면 그냥 친절로 받아들이고 젠틀하게 굴어야지 그것을 오해하면 사고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또는 여자가 남자한테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녀가 원하는 것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친절함, 배려, 지능, 성격, 건강, 융통성, 창조성, 교육 수준, 정절, 용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뒤집으면 이성이 또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 좋은 아버지 또는 좋은 어머니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좀 일리가 있나요? 인류가 최초로 겪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이 세상에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많은 사회가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노인이 많은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투자나 배려는 부족하고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인도 사회에 유용한 존재이고 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노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노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반대급부를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도 자기들의 자식 세대를 그렇게 키우리라 라는 믿음과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 세대를 공경하면 자기도 공경받을 것이다. 배려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약속이 있으면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 배려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대 간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세대 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커먼센스를 이룰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사회가 사실 이게 노인 문제
획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조직 내 위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와 관계없이 리더는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이 위계 질서의 피라미드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는 추종자들입니다. 수렴이나 채집 사회에서는 집단의 크기가 대략 한 150 정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서열의 사다리를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 땐가는 내가 제일 꼭대기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수모를 당하지만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이 피라미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어딘지 불확실하고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단에서 꼭대기에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순간 또 다른 커다란 피라미드의 하부 또는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수십, 수백, 수천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늘 그 피라미드 속에서 피라미드의 하부에 속해져 있는 한계 지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꿈을 어느 정도 접고 서열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일 수도 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또 왜 이렇게 진화했는지 아직 정설로 굳어지지 않은 학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박완선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고 미진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책 내가 우울한 건 다 오스트렐로 피테쿠스 때문이야를 읽으면서 평소에 늘 궁금해하던 이런 마음 또는 인간의 기본적인 형질,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의 단초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책이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